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낸드 플래시 지난 시간 열심히 설명 들으셨죠? 앞으로 하반기에 낸드 플래시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들이 올 텐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들,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 5개, 낸드 플래시 업사이드가 높은 종목 탑5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테스입니다. 테스는 PCVD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죠? 낸드 플래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 PCVD 장비죠. 이 회사 20년 실적 한번 볼까요? 20년 실적은 매출 2,46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317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1년에 1Q에 330억이 이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2Q에 247억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반기만 해도 얼마입니까? 577억이 나왔어요. 나왔는데요. 시총은 지금 5,400억에 불과합니다. 시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상반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근데 하반기 슬로우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시총이 쭉 주가가 밀려서 이렇게 빠진 거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내년 시장을 보겠죠. 내년 시장을 볼 겁니다. 그죠? 내년 시장은 낸드 투자가 있습니다. 특히나 낸드 플래시 쪽은요, 삼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투자의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PCV도 있고요, 클리닝 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가스 드라이 클리닝 장비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이 거의 한 76% 정도 비중 차지한다고 보면 되고요. 한 4% 정도는 유지보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 수주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르면 한 4Q부터 다시 수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연간으로는 실적이 얼마나 나올까? 21년으로 보면요, 매출은 한 3,800억, 영업이익은 한 880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200억밖에 안 나오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880억 이익 나는 회사가 5,400억 시총이면 너무 싸죠. 내년을 본다 그러면.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인산계 애천트 수요 폭증에 준비 완료된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참 재미없는 반도체 케미칼 회사 그러면 솔브레인하고 동진 셈캠이 손꼽히는데요. 재미없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요, 인산계 애천트를 하는 거죠. 이게 주력이에요. 인산계 애천트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낸드 쪽에 주로, V낸드 쪽에 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기준으로 보면요, 매출이 8,80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03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Q에 지금 영업이익이 505억이 나왔고요, 2Q가 431억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Q가 원래 한 560억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쇼크가 났어요. 20% 넘게 빠졌죠, 컨셉보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밀렸고요. 그래서 시총이 지금 원래 한 2.5조, 6조 정도 되다가 지금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2.2조 정도 수준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비용이 올랐어요. 비용 요인인데요. 케미칼류 반도체 소재를 하는 회사들은 문제가 뭐냐면 원재료를 사오잖아요. 원재료가 석유화학 쪽에서 사올 거 아니에요. 그죠? 석화 쪽에서 사올 텐데, 이런 쪽은 스프레드가 중요합니다. 스프레드.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뭐냐면 판가가 있고 원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판가가 1,000원이고 원가가 800원이면 20% 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원가가 9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1,000원이면 10%밖에 마진을 못 먹죠. 이게 그러면 판가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판가를 올리는 속도가 시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재료도 올랐는데 이거를 판가에 전가를 못한 겁니다. 요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판가가 전가가 될 거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그거예요. 최근에 원유 가격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죠? 막 오르다가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가 더 이상 앞으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삼성전자한테 판가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생기면 스프레드가 다시 또 확대되면 이익 구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 컨센은요, 영업 매출이 한 1.05조, 1조 500억 정도 매출에다가 영업이익은 한 2,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가 생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하반기 숫자 잘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망은 있잖아요.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망 틀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그 전망이 틀릴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하이K 소재도 잘하지만 낸드 증착 소재는 더 잘하는 DNF입니다. DNF 그동안 제가 하이K 쪽만 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하이K라는 소재가 16나노, 14나노 D램 쪽에 많이 쓰인다라고 해서 많이 가져왔었는데 이 회사가 낸드 증착 소재를 꽤 많이 합니다. 30% 넘게 해요. 전체 매출비 중에서. 그리고 이쪽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기존에 128단이 메인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200단 이상으로 갑니다. 그죠? 225단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착 소재를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 증착 소재를 하는 회사가 이제 DNF하고 덕산테코피아. 제가 요 다음 소개할 회사를 미리 말씀드려 버렸는데요. 자, DNF 같은 경우는 시총이 2,900억 정도입니다. 2,900억 정도고요. 작년 20년 실적을 한번 볼까요? 950억에 118억 정도 했는데요. 21년은 1,200억 정도 매출에 150억에서 한 18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슬로우했어요. 상반기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1Q에 영업이익이 12억이 나왔고요. 2Q에는 25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해봐야 37억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 하반기에 엄청 벌어야 되네요. 그죠? 하반기에 최소한 130억, 140억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 지금 상반기가 이렇게 슬로우했던 부분들은요. 이런 신제품들에 대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거고요. 하반기부터는 이게 숫자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낸드 쪽 증착 소재도 내년에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그림입니다. 자, 제가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미리 말씀드려버렸죠. DNF 설명하면서 OLED 2차전지 소재도 잘하지만 낸드 소재도 잘하는 회사 덕산테코피아입니다. 이 회사는요. 덕산 네오룩스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덕산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OLED 중간체 소재를 합니다. 중간체 소재를 해서 소재를 덕산 네오룩스에다가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요 낸드 증착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차전지 소재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회사고요. 그런데 실적 한번 볼게요. 20년 기준으로 78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40억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21년도 올해 컨사는 1210억에 280억 정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적은 굉장히 좋은 건 인정하는데 밸류가 굉장히 비쌉니다. 시총이 지금 오늘 화요일 기준으로 5,500억 정도입니다. DNF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그죠? 이 결국은 영업이익률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내년에 기대하는 DNF의 그림이 덕산테코피아입니다. 지금의 덕산테코피아가 내년에 DNF라는 그림으로 저는 기대감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쪽은 이쪽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거고요. 영업이익률이 20%대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을 굉장히 많은 PR을 많이 받는 회사고요. 지금도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살짝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앞으로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TCK입니다. 요즘에 TCK 그러면 SIC 링 쪽에 독점하던 회사인데 지금 하나머티리얼즈도 들어왔죠. KNJ도 들어왔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독점에서 과점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이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C각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낸드 C각. 낸드 C각이 굉장히 플라즈마 자체가요. 강하고 짧게 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츠의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 회사는 앞으로도 굉장히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2282억이에요. 영업이익이 803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익률이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21년 올해 가이던스가 2710억에 1060억 정도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어마무시한데요. 시총이 2조가 조금 안 됩니다. 2조가 좀 안 되고요. 최근에 좀 많이 밀렸어요. 왜? 이런 재료 이슈들 때문에 좀 많이 밀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TCK가 도카이 카본 코리아거든요.
이제 한국에 상장돼서 한국 회사죠. 그죠? 고용도 한국에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본 쪽 계열 회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소부장 트렌드하고는 안 맞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충분히 저는 또 메리트가 있는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낸드 시장이 커질수록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금 128단에서 지금 176단은 대충 퀀텀 점프하고 225단으로 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시각 파츠 쪽 소재 수요가 굉장히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넛지라는 분 예전에 한번 또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기회를 골고루 드리기 위해서 다른 분 하려고 했는데요.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항상 이해하기 쉽게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나오지 않는 숨은 정보뿐 아니라 조정장 리밸런싱 꿀팁까지 알려주셔서 무한 감사드리는 열혈 팬입니다. 넛지분 좋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 하나마이크론이 RF, AP 테스트 투자 시설 공시가 나왔는데요. 물론 Q가 커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혹시 TSE와 테스나의 악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최근에 하나마이크론이요. 이 회사는 후공정 오사트 회사입니다. 오사트 회사고요. 후공정 특히나 이제 조립 쪽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조립 쪽에서 지금 테스트 쪽을 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어요. 한 1,500억 정도 시설 투자 공시를 했고요.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테스나하고 경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나는 이제 웨이퍼 테스트 물량을 하는 업체인데요. 테스나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테스나 쪽에는 조금 투자 심리는 안 좋을 수는 있는데요. TSE는요. 회사는 프로브 카드랑 그리고 소켓을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TSE는 오히려 수혜죠. 하나마이크론에 파니까. 이걸 팔기 때문에 TSE는 수혜를 보는 거고 테스나는 투자 심리는 좀 안 좋아지는 건데요. 왜냐면 지금 AP 쪽하고 RF 쪽을 테스팅하는 회사는 국내에서 테스나 정도밖에 없었는데 얘랑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삼성 파운드리가 커진다는 거죠. 그죠? 삼성 파운드리가 커지는 거고요.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죠? 물량이 늘어났어요. 테스나가 이거 다 처리도 못해요. 테스나도 그리고 최근에 한 1,900억 정도 시설 투자 공시를 했죠. 그러면 이거를 나눠 먹어도 충분히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나 같은 경우는 CIS 쪽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P나 RF 쪽도 하이엔드 쪽은 테스나가 많이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원화하는 물량들 그런 것들 좀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저는 나쁠 거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쪽으로 보면요. 또 네페스 아크라는 회사가 또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그동안 독점하던 걸 나눠 먹으니까 안 좋은 거네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요. 제가 엑시노스 2200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물량 1억 개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가 AP, 엑시노스 저가 AP 쪽도 한 8천만 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물량 많이 늘어나는 걸 누군가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이런 회사들이 나눠서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 투자를 했으면 회사들도 계산이 없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네. 자, 여러분 저에게 큰 힘을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 한발 빠른 시장 트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우리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